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디된 김쌤입니다. 오늘은 인비젤라인 추가 치료인 리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리파인먼트에 대한 질문글도 있었습니다. 우리 윤JK님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참,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하고 시청하신다고요? 부탁드립니다. 인비젤 고민 중인데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여기저기 검색 중이었는데 이런 좋은 내용이 있었다니. 제가 검색을 많이 해보니 인비젤라인은 처음에 2년 잡았다가 항상 리파인먼트인가 재규정을 해서 2년 반, 3년 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결국 처음에 말한 기간은 의미 없다는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인비젤라인 하면 리파인먼트 재규정은 필수인가요? 사실 재규정이 아닙니다, 리파인먼트는. 아무튼 전체 인비젤라인 환자 중 리파인먼트를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설마 100%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인비젤라인 리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리파인먼트 하려면 결국은 제조사로부터 받아야 되잖아. 이 기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요, 그죠? 대기업 해야 되죠. 이 인비젤라인을 제작하는 회사를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온라인 테크놀로지. 지금 온라인 테크놀로지 주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주가를 잠깐 보시면 1년 그래프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주가가 한 250에서 한 350 정도 박스권이었네요, 그죠? 그러다가 2020년 10월 이후에 주식이 한번 점프해서 2021년 현재까지 600 정도로 박스권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한 600불 정도 돼요, 지금 US 달러로. 회사가 과연 괜찮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 주식 투자하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진짜 있는지, 똘똘한 놈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제가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고 믿음을 갖고 계속 환자분들하고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은 온라인 테크놀로지 회사는요, 시가총액이 자그마치 52조예요 52조. 자, 52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얘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 있죠, 뭐 LG전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보다 훨씬 더 높다니까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사거나 LG전자의 TV를 살 때 반드시 그게 문제가 생기면 AS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안심하고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라인 테크놀로지 회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투명 장치를 우리가 치료를 할 수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리파인먼트, 재치료에 대해서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가 튼실해야 되고 그런 믿을 만한 회사이어야지만 제가 이러한 치료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 많이 올랐네, 근데. 저도 사실 뭐 한 몇 개월 전에 온라인 테크놀로지 회사 주식을 좀 사긴 했는데 진짜 팬심으로 샀고, 이 회사의 성장 과정을 그냥 지켜보기 위해서 제가 치료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투자를 조금 했습니다. 아무튼 그것보다는 온라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정말 투명 장치의 애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 또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뭐 투명 장치주의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국내에도 나오고 뭐 외국에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장치여야만 하느냐는 거죠. 당연히 이 장치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기업의 어떤 성장성 내지는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물론 기공료가 무지하게 비싸긴 해요, 진짜. 그래서 이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이 스캐너를 만드는 데서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캐드캠 작업을 하는 데서 또 수익을 얻고, 지금 저희 같은 이런 치과의사들한테 온라이너, 즉 투명 장치를 공급하면서 수익을 얻죠.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글로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제가 1000만 명의 치료를 시작했다고 했죠. 10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올라가는 데는 불과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앞으로 뭐 훨씬 더 많이 성장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의 얘기를 먼저 드리고, 인비젤라인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름의 어떤 명품, 그치? 정말 믿을 만한 회사가 제조를 하고 있는 장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AS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진다는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인비젤라인 리파인먼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내려보면요, 리파인먼트는
How are you? Fine. Thank you. Fine에서 나온 refine이죠. 그러니까 좀 더 이쁘게 더 마무리를 짓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refinement. 근데 원래는 옛날 시스템에서 refinement가 있었던 거고요. 요즘은 그냥 다 additional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그래서 additional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dditional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additional은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치아 교정을 하다 보면 치아들이 움직여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철사 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철사 교정도 마무리 과정에서 실제로 의사의 손이 상당히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비젤라인 치료에 있어서도 치료 교정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치료가 장치를 다 썼습니다. 치료가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환자분이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더 고쳐지기를 원할 때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료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이 인비젤라인 치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장치가 와요. 그런데 열심히 장치를 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장치를 잘 안 끼신다고요. 그런데 와서 다 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CCTV를 달 수도 없고 계속 찔러서 안 꼈지 할 수도 없고 환장한다니까요. 믿어야죠. 꼈다는데. 그렇지만 이들이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안 끼면. 맛 똑같은 거죠. 의심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믿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동을 잘 안 하니까 치아들이. 그래서 치료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싱크로유, 즉 7번째 얼라이너랑 지금 현재 환자분의 구강 상태랑 똑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디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잘 꼈다고 한들 지금 일단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8번 장치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해야 되겠죠. 오디션을. 안 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치아 이동이 어려울수록, 즉 예측성이 떨어질수록 오디셔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거를 한 방에 끝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치의 개수가 3, 40개를 넘어가면 예측성이 떨어져요. 심지어 60개, 70개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장치를 중간쯤이나 아니면 치료 중후반 때 새로운 어디셔널 장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쉬운 교정은 너한테 오질 않아. 진짜 좀 와요. 진짜 나 왔으면 좋겠어, 진짜. 쉬운 교정은 다 가까운 교정에서 하시는 것 같아.